네,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많은 종목들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정말 내 주변에서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게 내 눈으로 보이고 나도 그 상품에 관심이 가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기능식품 아시죠? 그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 뉴트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 박기범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네요. 아, 예. 가까이 아니, 갈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도 2018년도였나요? 한번 네, 한번 뵀었어요. 뵀죠. 예,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기가 날로 상승하더니 특히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예. 알기로는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뉴트리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뉴트리인데 실제로 뉴트리션이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뉴트리라는 브랜드를 쓰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뉴트리를 포함해서 뉴트리원, 뭐 뉴트리디데이, 뉴트리라이트 아니냐 막 이런 질문을 받는데 저희는 네. 주식회사 뉴트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원래는 2001년도에 설립을 해서 올해로 딱 4월 12일 되면 네. 20주년 되는 회사죠. 처음 시작할 때는 R&D를 기반으로 한 콜라겐 원료 이런 기능성 소재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러다 2005년도에 저희가 아예 소재가 아니라 완제품을 출시해서 비즈니스를 하자 그래갖고 에보콜라겐을 만들어서 네. 에보콜라겐을 지금 한 출시 6년 만에 2천억으로 만든 아마 유일한 회사일 겁니다. 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네. 뉴트리를 아십니까 하면 몰라도 에보콜라겐을 아십니까 하면 여성의 80%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실제로 방송에서도 저희가 많이 봤는데 지금 뉴트리 대표 제품 보셨어요. 이제 에버콜라겐 그리고 이츠코어, 천수의 에버스프링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광고에서도 많이 봤던 게 바로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예. 이 에버콜라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콜라겐 하나의 제품으로 계속 이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상품들이 리뉴얼되면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요. 더 커진 뭐 라이트라는 이름도 붙고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때마다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나요? 어때요? 실제로 하나의 소재를 갖고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도 다르죠. 젊은 사람과 중년과 노년의 각각의 신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성이라는 것도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요. 네. 햇볕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스포츠나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아니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야근하는 사람들 각각의 다 다른 니즈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각각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기능성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제품을 지금 현재 8가지 정도를 제품을 출시했고 네. 그 각각의 세그멘트에 맞게끔 마케팅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사실 옛날로 우리가 돌아가면요.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 콜라겐 피부 미용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음식에서 찾다가 음식으로는 들어 섭취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바르고 약으로 먹고 조금 더 흡수율이 강한 높은 그런 콜라겐을 찾잖아요. 네. 이 콜라겐이 시장 성장성은 얼마나 커졌는지 특히 작년에 더 많이 커졌다고 들었는데. 네. 작년도는 코로나라는 것들이 저희 이제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피부 제품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 면역을 높이는 제품이다 이런 것들은 많이 컸는데 콜라겐 시장은 그렇게 커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재작년도 말에 저희가 이제 마케팅 전략을 뭘 폈냐면 콜라겐의 침투율이 한 15% 정도 되면 시장이 급성장하는 성장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네. 이때는 투하율을 넓히자. 이런 측면에서의 광고 메시지 전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고객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거 있죠. 언니, 못 믿고 콜라겐 안 먹어요? 나도 먹는데. 그런 부분들이 네. 그 시장을 성장시키는데 주요했던 거 아니냐. 잘 만드셨어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사도 많이 들어왔죠. 경쟁사들이 많이 참입하다 보니까 광고나 마케팅 활동도 굉장히 많아졌죠. 건강기능식품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싸움이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 전체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인데 그 카테고리의 마케팅 비용이 얼마만큼 투자되느냐는 부분들은 그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지현 씨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갖고 한국의 아름다운 모델들이 콜라겐 브랜드 광고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월 광고비만 해도 4, 50억씩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좀 월 15억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비용의 확대, 그다음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 보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건강식품 중에서도 완전 중년들이 많이 먹죠. 네. 피부도 중년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꽃중년이라는 트렌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트렌드가 최근에 들어 작년도에 폭발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성장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 거냐, 이제 네. 그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이렇게 콜라겐을 먹는 모델들이나 아니면은 또 한국인 많은 분들이 미용에 관심이 있고 이 K-뷰티, 그리고 아이돌들이 인기가 많으면서 뭐 아시아권이든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동안이야? 콜라겐 먹어야 되나? 여기 제품이 이렇게 따라올 것 같거든요. 어때요? 그 K-뷰티라는 부분들의 네. 잠재력은 있는데 그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적이 작년도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참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작년도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좀 힘들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요. 네. 내년도 정도나 돼야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맞춰서 지금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타겟에 글로벌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뉴트리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지금 콜라겐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시청자분들도요. 제품이 여자들 마음을 제대로 노렸다. 저도 매일매일 먹고 있죠. 그러면서 저도 하나 광고를 해야 된다고 살짝 이건 넘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뉴트리에서 또 콜라겐 하면은 피부를 생각하는데 보니까 관절 건강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관절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 우리 몸의 네. 구성 성분의 30%가 콜라겐입니다. 즉 피부도 그렇지만 네. 관절도 이제 관절이 나빠지는 거는 뼈의 문제가 아니라 연골의 문제죠. 맞아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닳아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헤어나 손톱, 발톱 전체적으로 30% 정도가 콜라겐으로 형성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 돼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이 구성 성분하고 각 기관과 콜라겐의 상관성 이런 것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절인데요. 이미 일본은 그 특정 보건용 식품으로 해서 나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국내에서 저희는 이미 콜라겐에 대한 대학병원하고 해갖고 임상을 마쳤어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로도 나왔고 네. 그래서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우리가 생각했던 뭐 연골이라던가 손톱, 내 헤어 이런 데 다 콜라겐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 같고요. 실제로 뉴트리에서 콜라겐 화장품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다면요? 저희 콜라겐의 기능성을 나타낸 성분이 네. 트리펩타이드라는 겁니다. 펩타이드가 그 아미노산이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걸 트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네. 그것만 뽑아서 농축해서 추출하면 굉장히 기능성이 탁월한 화장품 소재가 됩니다. 네. 예를 들면 항산화나 이런 거는 비타민 C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콜라겐이 항산화도 하지만 이 친구가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 우리 피부 구성 성분이 메인이 세 가지거든요. 콜라겐, 히아루론산, 엘라스틴. 얘네들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항당화라는 건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당화라는 거는. 네. 우리가 밥을 먹거나 뭐 당을 섭취하면 얘네들이 몸속에서 조직을 돌아다니다가 몸속에 있는 콜라겐하고 부딪히면서 뭉치면서 피부를 두껍게 하거나 거칠게 하거나 울퉁불퉁해 하거나 칙칙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해요. 나쁜 네.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그 트리펩타이드 그 제품을 화장품으로 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임상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올 10월 달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콜라겐 업체들에게 있어서요. 중요한 건 이 콜라겐이 얼마나 침투하느냐. 그게 기술력의 차이인가요? 원료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는 일반 식품 원료가 있고 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원료가 있는데 네. 일반 식품 원료보다 저희가 한 4배 정도 비싸요. 원료를 만드는데. 원료 자체가요? 효소를 통해 갖고 그 각각의 이제 펩타이드를 자르거든요. 단백질은 되게 구조가 좀 복잡한데 이걸 각각을 잘라서 작은 펩타이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네. 다른 데는 2시간이면 되지만 저희는 1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원료가 자체가 이제 4배가 좀 비싸고 네. 그다음에 아마 좀 저분자라고 얘기를 하면 네. 대부분 저분자 사이즈도 맞지만 그 사이즈가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로 흡수가 되느냐 아니면 그게 그냥 단백질 고기 먹듯이 그렇게 흡수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기능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건강기능식품으로 다 허가받은 기능성이냐 아니냐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게 또 콜라겐을 고르는 데서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뉴트리가 가져갈 행보가 궁금합니다. 신제품 출시 외에도 M&A 추진 계획이 있는지 또 뉴트리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작년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즉 모든 제품들이 다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시장 차입자가 지금 한 3천 개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해서 육성하는 데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네 가지의 저희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피부, 그다음에 유산균, 면역, 눈 건강, 혈행 건강 이쪽의 카테고리에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의 포트폴리오가 저희가 홈쇼핑하고 온라인하고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병의원 쪽에 유통을 갖고 있는 데든가 마트 쪽에 유통을 갖고 있는 회사가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규모는 적어도 200~300억 정도 이상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예, 그렇게 되는 회사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저희는 M&A로 성장의 모멘텀 하나 더 가져가겠다. 그래서 뭐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콜라겐 먹는 콜라겐으로 5년 내에 5천억, 그다음에 화장품과 뭐 관절 이런 부분에 콜라겐 파생으로 해서 2천억. 그다음에 이런 M&A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3천억. 그래서 5년 내에 제가 1조를 만들겠다고 네. 사내외적으로 공언을 하고 다닙니다. 네, 이렇게 뉴트리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하루에 여러 봉 먹어도 되는지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압니다. 여기 보면요. 1회 세정회, 이제 세 알을 먹으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콜라겐 그리고 내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단순히 피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그 부위를 점점 넓혀가고 화장품도 출시하고 M&A까지 그 계획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뉴트리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